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4월 15일 단순히 대한민국 한두 명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내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우한폐렴이라던가 경제 무능 등등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이럴 때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약진해서 과반 획득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최일선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도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주격수 하면은 여러분들 딱 알고 계시죠? 경기 남양주 병 지역구이신 주광덕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격수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재인 정권의 이 치부를 딱 정밀 타격해 오셨던 주광덕 의원님께서 이번에도 경기 남양주 병에 출마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시면은 3선 의원으로 이제 자리하시게 되는데요. 3선의 힘 주광덕 의원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광덕 의원 이번에 꼭 찍어야 된다 이렇게 동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 저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의 한 수를 시청하시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딱 14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벌써 이미 50대 기업의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 더 어렵고 안보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그 위치, 그리고 대북 관계에 이제 완전히 지금 꼬일 대로 꼬인 상태. 최근에도 막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제 실패에 대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래야만 미래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그 경제정책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애국의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광덕 의원님 경기 남양주 병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당선되어서 3선의 힘으로 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지역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대방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그 친조국 논란이 있는 그런 분께서 지금 후보가 됐어요. 이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어떨까? 전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그 준비하고 있던 훌륭한 후보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그 낙하산으로 전략공천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친조국 인사라는 것은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고, 그 후보가 조국 찬스가 아니었으면 갑작스럽게 연고도 없는 우리 남양주 병에 기존의 훌륭한 후보를 다 패싱시키고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정확히 보는 것처럼 남양주 병 발전을 위해서는 남양주 병에 누가 발전의 적임자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우리 여당 쪽에서 자꾸 조국 대전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 같아서 저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주민들께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위선과 반칙을 넘은 현행법 위반의 불법 비리가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경악할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그 기간에도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조국 집에서 직접 위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주 파렴치한 문서 위조 범행을 민정수석 맡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 정말? 그리고 그 위조된 서류를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명문 대학교
대학원에 입시 서류로 그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다. 이거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위조범이라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식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부정입학시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했고, 더 나아가 위조된 문서를 그 로스쿨이나 대학원에 제출을 했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1심 판결이 이루어지면 조국 전 장관은 저는 100% 1000% 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확신.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그게 지금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조국 논란은 지금 떠올려도 참 끔찍한 기억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의의 화신, 뭐 자기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맨날 트위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던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서 보니까 위조범 이거 아니냐, 이거 위조범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려고, 옹호하려고 또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야, 문재인 정권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그 당시에 조롱이 또 이어졌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행히도 이 주광덕 의원께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 그 위원으로서 그 조국의 논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신 덕분에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조국의 민낯을 또 다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청문회와 그 후의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그 편법과 반칙을 넘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그런 어떤 인턴 증명서 등 위조 같은 것이 드러났는데, 실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에 넘긴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놀랄만한 일들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을 공천받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근무했던 그 청맥이라는 법무법인, 그러니까 변호사 회사가 있습니다. 네. 법인. 그 법무법인에서 만들어준 가짜 그 아들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그 해에 떨어지고 나니까 1년 후인 그 다음 해는 조국과 조국 부인 두 사람이 이것을 훨씬 더 악의적인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인턴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해서 그 법무법인 사실확인서를 조국 장관과 그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합니다. 위조했죠. 예. 그 위조한 내용, 그런 것을 확인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판사가 정상적인 법적 양심과 우리 현행법의 그 법원칙을 안다면 이거는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15 총선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는 이런 상황을 틈타서 지금 친조국 인사들이 대거 지금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나아가서 지금 총선에 임박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몰아내기에 혈안이 돼서 맞아요. 온갖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가을에 국민들이 분노할 때는 잠시 숨어 있다가 이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잊어지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 상황을 틈타서 이 사람들이 스멀스멀 세상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완전히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 사건, 거기에 윤석열과 윤석열 아내도 의혹이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여기부터 수사해야 된다. 라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활개를 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만 해도 조국은 민정수석 있고 최강욱은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국 부부와가 워낙 친해서 부탁을 받고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을 했다라는 확인서를 임의로 발급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로스쿨과 대학원에 제출이 됩니다. 그 일로 업무방해죄로 최강욱 비서관이 기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뻔뻔한 게,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렇게 얼굴이 두껍고 속이 검고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그런 공직자가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대부분 잘못이 밝혀지면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을 즉각 사임하면서 죗값을 받고 앞으로 성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 그리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최강욱 이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결백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오히려 자신들한테 누명을 씌워서 날치기 기소를 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윤석열을 향해서도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죄도 없는 나를 날치기 기소해서 기소권을 남용한 불법이 있고 그 외에도 법을 위반한 게 윤석열이한테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이부터 수사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에요. 그 왕조시대에 밀란이 발생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도둑놈이 범죄자가 이 포도대장한테 협박을 하고 포도대장을 범죄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이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한 사이에 정말 있을 수 없는 21세기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만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얼른 총선이 끝나서 정말 제대로 이 사람들의 잘못과 불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죄를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세워놔야 되는 것이 이번 총선의 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광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법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경찰과 도둑이 약간 뒤바뀐 느낌이에요. 지금 최강욱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조국 범죄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지어 비례 2번까지 지금 달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판받아서 심판받아도 모자랄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 얼마 전에 주광덕 의원께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들은 조국 수호 총선을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수호 총선을 하겠다. 예. 너무나도 딱 와닿더라고요. 예. 뭐 저희 지역에 뭐 자객공천이니 뭐 전략공천이니 해서 온 그 젊은 변호사가 뭐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같은 것을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광덕 후보보다 10% 이상 이겨서 주광덕을 정계 은퇴시키겠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아무 연고도 없는 남양주 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정말 자기가 자객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단 한 표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양주 병에 이 주민들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어떤 후보가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적임자인지 또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냐, 그것을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서 옛날에 그게 딱 떠올랐거든요.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토론회에서 그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였나요? 그 사람이 네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들이 분노했지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이랬는데 지금 남양주 병 같은 경우도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주광덕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정계 은퇴. 제가 뭐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계 은퇴를 시키겠다는 것은 이 조국 지지 세력을 대변해서 조국을 문제를 아주 낱낱이 파헤쳤던 저를 반드시 정치계에서 떠나게끔 하겠다라는 그 조국 지지자들을 위한 뭐 어떤 충성서약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 검찰 개혁하는 사람이고, 마치 제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데, 저는 그 보수 정당에서 가장 검찰 개혁에 앞장선 사람이고,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장 임명권을 제1야당한테 부여한다면 저는 공수처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말씀을 제가 법사위에서도 드렸고, 그것이 공수처의 수사와 공수처의 모든 기소 등 내용이 정말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태원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 저희가 여당이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 문제 제기하지 않을 때 그 저희 같은 여당 그 검사 선배인 법무부 장관을 제가 수회에 걸쳐서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그 후에 미국에 있는 그 진범 패터슨을 그 범죄인 인도해오지 않는 그런 업무 태만, 그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서 결국은 패터슨을 국내로 오게 하고, 패터슨이 그 후 재판을 통해서 징역 20년의 최고형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지, 제가 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다 속기록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태원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선거 공보물에도 다 넣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300명보다도 제가 대한민국의 청년의 인권,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으면서도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제가 아주 철저하게 신랄하게 비판해서, 중요한 게 비판에 그친 게 아니라 결국은 기소를 해서 공소시효를 중단시킨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패터슨을 불러오게 하고 결국은 결실을 맺은, 정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을 처벌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 가족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진정 어린 편지도 보내면서 그 많은 인권 변호사니 법무부니 검찰이니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주광덕 의원이 텔레비에 나온 거 보고 이 사건을 해결해 줬다. 그러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 인권 보장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고, 그렇죠. 제가 절대로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는 말은 국회 속기록에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속셈은 결국 조국 수호입니다. 그렇죠. 저는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다 무너지고 국민들이 정말 절망했던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 공평, 그런 가치를 저는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저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겁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정확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조국이 사퇴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 정의, 평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모든 역사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의원님, 과거에서부터 최근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에 늘 함께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들 이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 길에 주광덕 의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양주평 계속해서 성원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의도 국회에서는 이제 우리 주광덕 의원님을 두고 주격수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오셨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A4 이렇게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방송 이러면 1시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거를 다루셨는데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번에 당선되시면은 3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선이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임위의 위원장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원내대표 도전도 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할 수 있죠. 예.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는 어떤 비전으로 지금 이번에 남양주 지역구에 또 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최근에 70만이 인구가 넘었고 앞으로 3기 신도시 또 그 양정 역세권 개발 그리고 지금 다산 신도시도 입주가 한 55% 됐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이 서울이나 경기 남서부 쪽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체계를 좀 제대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 교통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할 일 많은 남양주에 이 교통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양주 발전도 쑥쑥 하려면 국회에서 제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는 3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재선 때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서 제가 남양주의 뭐 법원검찰청이나 중앙도서관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센터 덕소변전소 옥내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9호선의 남양주 연장에 초석을 놨습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도 이제 남양주의 9호선 연장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3선이 되면 제가 국토위원장이나 예산위원장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맡으면은 9호선이나 6호선 남양주 연장 뭐 수석대교를 연결하는 것 한마디로 교통 문제를 다 시원하게 힘있게 풀 수 있는 사람은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에는 지금 4년간 아주 골든타임이 힘있는 3선 국회의원이 남양주 발전을 선도할 수 있고 남양주 발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수도권 지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우파 진영 입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이었고 지난 2016년 총선 때 좀 타격이 컸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량감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서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을 많이 쌓아내서 이것을 토대로 또 보수 우파의 가치를 또 실현하고 또 지역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광덕 의원님 굉장히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 오셔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이 3선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경기도당 위원장도 맡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주광덕 의원님께서 이번에 3선 꼭 하셔야 돼요. 아니 뭐 교통 문제 9호선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스터 9호선?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양주 시민들께서는 이 강남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9호선의 남양주 연장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이 조금 뭐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나 담당 차관 그리고 그 철도 담당 실장 등하고 수없이 많이 만나고 또 문제 연구를 해서 그래도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 9호선의 남양주 연장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잘 말씀드려서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제 9호선의 남양주 연장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사업으로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TV를 보고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9호선이 남양주에 연장된 게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초석은 확실하게 놓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마무리를 하려면 힘 있는 3선 의원이 그래야죠. 9호선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9호선 연장의 시작과 끝 3선의 힘 주광덕이다. 3선의 힘. 예. 3선의 힘으로 이 9호선 남양주 연장을 시작했던 주광덕이 마무리까지 시키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제 확립됩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3선의 힘으로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집어넣으면 이제 9호선의 남양주 연장 사업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호선이 남양주의 경의중앙선하고 만나고 또 그 다음에 경춘선하고도 만나서 그렇네요.
남양주 전체가 이 경춘 전철과 경의중앙선 전철 그리고 9호선이 이렇게 관통을 함으로써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지점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뭐 대형 쇼핑몰이나 멀티플렉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남양주 경제의 복합 거점도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첫 번째 공약이 교통중심 경제복합도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삼선의 힘으로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제 이번에 메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근데 정말 메인 캐치프레이즈 할만하네요. 왜냐면은 도시 개발의 가장 기본은 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의중앙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은 9호선은 사실 서울에서도 골드라인,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그곳을 연장하고 또 기존의 노선과 또 접목을 시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양주라는 곳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또 상권이 발달하고 그렇죠. 경제적 활력이 활활 타게 그렇죠. 예.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경제적 활력이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셔야겠네요.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광덕 의원 아니겠습니까? 주격수. 중앙에서는 주격수.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미스터 9호선. 거의 뭐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꽉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성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요. 또 이걸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또 특별한 또 일정이 있으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코로나 사태로 제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특별한 출정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출근길 인사를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하고 나서 오전 11시에 그냥 조용한 스타일의 거리 유세를 첫 번째 하면서 그냥 출정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약간의 그 출정식의 의미도 좀 부여하면서 첫 번째 거리 유세를 이 코로나 사태의 상황을 감안해서 네. 조용하면서도 진실 있게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남양주 발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양주 교통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다른 나머지 남양주 발전에 대해서도 정말 쑥쑥 남양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라는 것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한 11시까지 우리 와부 덕소 삼거리 그 와부 약국 맥도날드 앞에 오시면 이렇게 달라진 그 유세 출정 방식도 한번 여러분들 감상하시고 또 왜 주광덕이 지금 남양주에서 삼선을 해야만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띄우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첫날인데요. 주광덕 후보께서 경기 남양주병 출정식. 사실 출정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면은 예.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와부 약국 삼거리로 모여주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의 한 수 시청하신 분들 중에 남양주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날 꼭 주광덕 의원이 얼굴 뵈야겠다, 응원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와부 약국으로 꼭꼭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덕수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덕수역 인근에 와부 약국 삼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1시에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유튜브를 또 운영하시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름이 남양주광덕이네요.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또 성이 주가이다 보니까 남양주광덕 저기 항상 의정보고 하면서 검색창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광덕, 남양주 주광덕 이런 의미로.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보면 9호선 연장의 시작과 끝, 3선의 힘으로 연장한다. 그렇죠. 저런 내용이 있어서 남양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꼭 이것만큼은 21대 국회의원이 금년 하반기에 확정을 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9호선 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있게 추진할 사람. 이미 재선 국회의원 하면서 그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의 능력을 검증받았고 또 앞으로 많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삼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유튜브 많이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따끔한 충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더 올바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남양주광덕. 근데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요. 그냥 남양주광덕 치면은 바로 채널이 나오는데요. 아유, 구독자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치밀하게 딱 정조준하는 주격수 주광덕 의원님의 유튜브 채널이 300명이어야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구독해 주셔가지고 3만, 30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가시면요. 지금은 아무래도 선거철이니까 지역구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지만은 또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앞으로 쭉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남양주광덕 TV 검색창에 남양주광덕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남양주 병의 주광덕 의원님 이번에 꼭 압승, 뭐 비드비등 이런 것도 아니고 압승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광덕이 삼선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리고 남양주 교통 문제 등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 사실 바쁜 시간대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꼭 승리하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남양주 병 주광덕 의원님 이번에 당선되시면은 3선이 되십니다. 수도권에 사실 많은 통합당 후보들이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량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광덕 의원님 검증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정밀 타격하는 주격수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추천 꼭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많은데요. 구독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